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근육 감소와 단백질 대사를 연구해 온 박시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나 계란만 먹으면 단백질이 충분하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수천 명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방식이 근육을 더 빨리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아침엔 계란 2개, 점심엔 고기 한 점씩 꼬박꼬박 먹으니까 단백질은 문제 없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근육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백질을 먹는데도 근육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양이 아니라 종류였습니다. 고기나 계란도 물론 좋은 단백질이에요. 하지만 시니어 분들 몸에서는 흡수되는 속도가 느리고 근육을 만드는 핵심 성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소화 부담까지 크니까 결국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근육을 살리는 진짜 핵심 음식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대부분 잘 모르지만 계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단백질 밀도도 높고 근육 합성을 직접 켜는 특별한 성분까지 들어있어요. 이걸 알고 나면 식단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근육량 변화를 지켜봤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분은 근육이 늘고 어떤 분은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그 차이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음식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몸이 정말 원하는 단백질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얼마 전 제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74세 김영호 님이었어요. 예전엔 동네 뒷산을 거뜬히 오르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단 한 층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서 난간을 꼭 잡으셔야 했습니다. 기운이 없으니 바깥 나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다리는 더 약해지고 하루하루 자신감이 떨어지셨죠. 김영호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단백질 충분히 먹고 있다고요. 매일 아침 계란 2개 챙겨 먹고 점심엔 고기 한 점이라도 꼭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건 본인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셨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체성분 검사 결과를 같이 보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드시는 음식으로는 근육이 회복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식단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고기보다 훨씬 강력한 단백질 음식을 소개해 드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죠. 김영호 님이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고기보다 더 좋은 단백질이 있다니 잘 믿어지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제가 연구 자료도 보여드리고 실제 사례도 설명해 드리니까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식단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김영호님은 난간 없이 계단을 오르고 산책도 더 자주 나가며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본인도 놀라셨어요.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걷는 게 즐거워지고 걷다 보니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지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백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단백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을 정말 살려주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계란이나 고기보다 훨씬 강력하고 소화도 편하고 근육 합성도 빠른 음식들이에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부어포라는 음식 아시나요?
마른 명태를 말린 건데요. 이게 단백질이 극도로 농축된 식품입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국내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건조 생선류는 단백질 밀도가 매우 높고 근육 합성률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제가 만난 69세 김영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영자님은 아침마다 부어국을 먹으면서 계단 오르는 힘이 확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막상 국으로 끓여 드시니까 구수하고 속도 편하고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부어포를 드실 때는 물에 잠시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뒤 국이나 무침으로 활용하면 흡수가 빨라져요. 딱딱한 상태로 그냥 씹으면 소화가 어렵거든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소화력이 약하니까 꼭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셔야 해요. 국으로 끓이면 국물까지 다 드실 수 있으니까 영양소를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섭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부어포를 평소 식단에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한 번도 안 드셔봤다면 이번 주에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마트 건어물 코너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부담 없고 보관도 오래되니까 냉동실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청국장 가루예요. 일반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청국장 가루는 냄새가 훨씬 약하고 무엇보다 단백질이 일반 청국장보다 훨씬 높아요. 거기다 유익균이 살아있어서 장 기능까지 돕거든요. 국내 발효식품 연구 자료를 보면 청국장 가루가 아미노산 조성에서 단백질 흡수율이 높게 나타났어요.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잘게 쪼개지니까 우리 몸이 흡수하기 훨씬 쉬운 거예요. 게다가 유익균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소화 흡수가 더 잘 되는 거죠. 72세 정미선님은 물에 한 스푼만 타서 드셨는데 변비가 없어지고 식욕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에 청국장 가루 한 스푼 타서 드시는 게 습관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화장실도 편해지고 아침 식사도 더 잘 드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루 전체가 활기차졌다고 하세요. 청국장 가루는 우유나 두유에 뿌리거나 샐러드에 뿌려도 좋고 밥 위에 바로 얹어 드셔도 괜찮아요. 조리가 정말 간편하거든요. 다만 열에 오래 가하면 유익균이 줄어드니까 가급적 따뜻한 정도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끓는 물에 넣으면 균이 다 죽어버리니까 주의하세요. 청국장 냄새 때문에 못 드셨다면 가루로 도전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정말 냄새가 약하고 먹기 편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트 건강식품 코너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그릭 요거트예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가까이 높거든요. 국내 식품 조사 결과를 보면 수분 제거형 요거트는 단백질 농축도가 높아서 근육 회복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돼요. 수분을 빼내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을 훨씬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66세 남준영님은 아침을 그릭 요거트로 바꾸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체중 조절까지 되었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아침 먹고 1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파서 간식을 자꾸 찾으셨대요. 그런데 그릭 요거트를 드시니까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프고 그러니까 군것질도 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었다고 하세요. 그릭 요거트는 꿀 한 티스푼이랑 견과류 조금, 토마토 같은 채소를 더해서 간단한 한 그릇 식사로 드시면 완벽해요. 아침에 바쁘신 분들한테 정말 좋거든요. 5분 안에 준비할 수 있고 영양도 균형 잡혀 있고 맛도 좋아요. 다만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당을 피할 수 있어요. 시중에 나온 그릭 요거트 중에 설탕 잔뜩 들어간 제품도 많거든요. 꼭 성분표 확인하셔서 무가당으로 고르세요. 단맛이 필요하시면 꿀이나 과일로 직접 조절하시는 게 훨씬 건강해요. 요즘 아침 식사 거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침을 거르면 근육 합성이 아예 시작되지 않아요. 그릭 요거트 한 컵이면 충분하니까 꼭 챙겨 드세요. 네 번째 음식은 렌틸콩이에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흡수가 빠르고 조리도 쉬운 콩이거든요. 해외 영양학회 보고를 보면 렌틸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근육 단백질 합성에도 유리하다고 해요. 일반 콩은 물에 불려야 하고 삶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렌틸콩은 15분이면 다 익어요. 75세 강상호님은 렌틸콩을 밥에 섞어 먹고 오후 피로도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꼭 졸리고 피곤하셔서 낮잠을 주무셔야 했대요. 그런데 렌틸콩 밥을 드시니까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졸음도 안 오고 오후 내내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었다고 해요. 렌틸콩은 한 번에 많이 삶아서 냉동해 두고 샐러드나 수프, 밥에 활용하면 좋아요. 저는 일요일에 한 번에 삶아서 작은 통에 나눠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라고 권해드려요. 그러면 평일에는 그냥 꺼내서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해요. 다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짠맛 때문에 지속하기 어려워요. 렌틸콩 자체가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간은 최소한으로만 하세요. 나중에 요리할 때 간을 맞추면 되니까요. 식물성 단백질 자주 챙기고 계신가요? 고기만 먹으면 소화 부담도 크고 포화 지방도 많이 섭취하게 돼요.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음식은 고등어예요. 고등어는 단백질뿐 아니라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풍부해요. 국내 해양식품 연구를 보면 고등어가 비타민 D 흡수율이 높고 근육 기능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발표됐어요. 73세 박선혜님은 고등어를 주 2회만 먹어도 다리에 힘이 생기고 아침 피로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다리가 저렸는데 고등어를 꾸준히 드시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다고 하세요. 고등어는 기름 종이에 싸서 약불로 조리하면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강불로 조리하면 발암 물질이 증가하니까 온도에 주의하세요.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서 15분 정도 구우시면 딱 좋아요. 여러분은 생선 중 어떤 종류를 가장 자주 드시나요? 고등어가 부담스러우시면 갈치나 삼치도 괜찮아요. 다만 고등어만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많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고등어를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렇게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음식들을 바탕으로 더 깊은 실천법을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지, 언제 먹어야 근육 합성이 잘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 집중해 주세요.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 끼로 나눠서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한 번에 몰아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남은 건 그냥 배설되거나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아침을 거르면 근육 합성이 아예 시작되지 않아요. 밤새 자는 동안 근육이 분해되거든요. 아침에 단백질을 먹어야 그 분해를 멈추고 다시 합성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무게 60kg 기준으로 한 끼에 25g에서 30g씩 채우시면 돼요. 계란 2개면 약 12g, 그릭 요거트 한 컵이면 약 15g, 부어포 한 줌이면 약 10g 정도예요.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면 한 끼에 필요한 양을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나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근육도 불규칙하게 만들어져요.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류신이에요. 류신은 근육의 스위치를 켜는 결정적인 아미노산이거든요.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류신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안 돼요. 류신이 있어야 몸이 지금 근육을 만들어야 할 시간이라는 걸 인식하거든요. 식물성 단백질만 먹을 경우 류신 부족이 흔해요. 콩이나 렌틸콩에도 류신이 있긴 한데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적거든요. 그래서 부어포나 고등어, 계란, 두유 같은 음식을 한 끼에 한 가지 이상 꼭 포함하세요. 류신이라는 이름 오늘 처음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근육 건강에서는 정말 핵심이에요. 류신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 부어포, 닭가슴살, 두부,
치즈 같은 게 있어요. 몇 끼 이 중 하나는 꼭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해요. 탄수화물이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들어가기 쉽거든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는데 이 인슐린이 단백질을 근육 세포 안으로 밀어 넣는 역할을 해요. 단백질만 먹으면 이 과정이 느려져요. 다만 단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피로가 늘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피곤해지거든요. 현미밥 100지 정도와 단백질을 함께 구성하시면 딱 좋아요.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더 좋고요. 여러분은 식사 때 밥 양을 어느 정도 드시나요? 밥을 너무 적게 드시면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돼요. 적당량의 탄수화물은 꼭 필요합니다. 조리법도 정말 중요해요. 시니어는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리법이 흡수율을 크게 좌우하거든요. 딱딱한 고기나 태운 생선은 피해야 해요.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소용없어요. 찜이나 조림, 국, 죽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드시는 게 좋아요. 수분이 있으면 소화가 훨씬 잘 되거든요. 고기도 푹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거나 다져서 완자로 만들면 드시기 편해요. 평소 어떤 조리법을 가장 편하게 드시나요? 구이보다는 찜이나 국이 소화에 좋고 튀김보다는 조림이 훨씬 나아요. 가능하면 수분이 있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운동 후 단백질 보충이에요. 운동 후 1시간에서 2시간이 근육 합성의 황금 시간대거든요. 이때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빠르게 회복되고 더 강해져요. 운동으로 자극을 주고 단백질로 재료를 공급하는 거죠. 운동 없이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남아요. 근육을 쓰지 않으면 몸이 근육을 만들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걷기라도 꼭 하셔야 해요. 걷기 20분 후에 요거트나 부어국 한 그릇 드시면 정말 좋아요. 요즘 하루에 어느 정도 움직이고 계신가요? 하루 30분만 걸으셔도 근육 합성이 훨씬 잘 돼요. 걷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스쿼트를 가볍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5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씩만 따라 하셔도 달라지실 거예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오늘은 아침 단백질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류신 음식 하나 추가하시고 모레는 밥이랑 함께 드시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먹는다고 근육이 바로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는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단백질 상식을 바로잡고 근육을 살리는 진짜 음식 5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부분 고기와 계란만으로 단백질을 채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부족해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류신이라는 성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제대로 안 돼요. 고기와 계란에도 류신이 있긴 한데 소화가 어렵고 흡수가 느려서 시니어 분들한테는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 부담까지 커지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어포,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처럼 단백질 밀도가 높고 류신과 비타민 D까지 갖춘 음식으로 바꾸면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소화도 편하고 흡수도 빠르고 조리도 간편해요. 바쁜 아침에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걷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계단은 더 부담스러워지고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근육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러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고 통증이 생기고 그러면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한 달 안에 계단 오르기,
보행 속도, 장보기 체력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예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조금 덜 차거나 산책할 때 한 블록 더 걸을 수 있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죠. 그런데 이게 쌓이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단백질 하나만 바꿨는데 삶 전체가 바뀌는 분들을 저는 연구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거워지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시고 그러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70대 후반이신 한 분은 단백질 식단을 바꾸고 6개월 만에 등산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5년 동안 포기했던 등산을 다시 하시게 된 거죠.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한 스푼만 넣어 드셔보세요. 이것만 해도 근육이 깨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릭 요거트에 류신과 청국장 가루의 발효 단백질이 만나면 흡수율이 정말 좋아져요. 부담 갖지 마시고 딱 하루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 한 번만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자연스럽게 또 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몸이 좋다는 걸 알아채거든요. 일주일만 하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고 한 달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을 더 빠르게 회복시키는 류신 강화 식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합하면 류신을 최대한 많이 섭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하루 식단표까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정말 실천하기 쉽게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백질 음식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오늘 영상 보고 내일부터 바꿔보실 음식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필요하시면 추가 조언도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셔서 근육 가득한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